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그러면 우리 도대체 마그네틱 필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 도선의 전류를 흐르면 마그네틱 필드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공식을 다시 보면 아주 작은 도선의 엘리먼트를 DS라고 하고, 이거의 벡터를 주는 건 뭐냐면, 크기는 요 길이, 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 이렇게 해줬고, 여기서부터 원하는 점까지, 요 점에서부터 원하는 점까지를 R 벡터라고 하면, 요 작은 요소가 주는 마그네틱 필드는 μ0 나누기 4파이 I ds 크로스 R 나누기 R의 3승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서도 보면 전류가 이렇게 이게 이 그림을 위에서 본 건데, 그럼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도선이 있으면, 요 점에서, 임의의 점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DS는 내려가는 방향일 테고, R이면 DS, 그 다음에 R이 이쪽 방향이니까, 틀리면 이렇게 다음 같은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될 테니까, 어디서나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본 것처럼 비오사바레의 법칙을 써서 DS 크로스 R로 우리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방향이 뭐랑 같냐면,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도선의 방향에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보면, 그거를 감는 네 손가락의 방향이 바로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대략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생긴지는 우리 오른손을 사용해서 우리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전류가 위로 흐르면 다음과 같이 될 테고, 물론 크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아래로 흐르면 그 반대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마그네틱 필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무식하게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계산하냐면, 도선에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곳, 물론 제일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수직 한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여기에 도선의 전류가 I가 흐르면,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여기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는 얼마냐? 그걸 계산을 해야 되죠. 계산하려면, 물론 이게 전부 다 길지만 잘게 잘라서 우리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있는 요 제일 가까운 점에서부터 S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DS라는 엘리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DS랑 R 벡터, 여기서 요 점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점, 마그네틱 필드를 원하는 점까지 그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방향은 I ds 크로스 R이니까 이렇게 돼서 들어가는 방향, 혹은 엄지손가락을 가리켰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거는 여기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전부 다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따라서 방향은 다 똑같고, 크기는 따라서 요 크기를 전부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걸 어떻게 더해주냐면, 우리 db는 μ0 나누기 4파이 I ds 크로스 R, ds와 R 사이 각도가 세타면 사인 세타 나누기 R제곱, 원래 R 3승인데 R제곱,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죠. 그래서 b는 우리 이걸 적분을 하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데, 우리 틀림없이 위랑 밑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한 거에 2배를 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쓰면, 이게 R 세타 S면 이게 참 적분하기가 복잡하니까 뭔가 하나로 통일하는 게 낫겠죠. S에 대한 적분을 하면, 왜냐하면 사인 세타는, 이게 세타면 이게 180도 마이너스 세타인데, 사인 세타면 그러면 스몰 R분의 라지 R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걸 집어넣으면, 스몰 R분의 라지 R을 집어넣으면 R 3승분의 라지 R이니까, R 3승이면 스퀘어 루트 S제곱 플러스 R제곱에 2분 스퀘어 루트 그거에 3승이 되니까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적분을 해보면, 이걸 어떻게 적분하지?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거는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 많이 본 것처럼 S를 R 탄젠트 세타로 집어넣어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그거 하는 건 너무 지겨우니까 우리 직접 적분을 해보면,
이항이에요. 이항에 비례해요. 왜 이항에 비례하는지 봅시다. 이거를 체인 룰에 의하면 이거를 미분해서 이게 나오면 되죠. 체인 룰을 쳐보면 이걸 먼저 미분한 거. 그러면은 1이고 요거는 2분의 1성. 또 하나는 요거 그대로 놔두고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 또 S제곱이 있으니까 2S가 나오니까 S 나누기 S제곱 플러스 R제곱의 2분의 3승이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첫 번째 거 미분한 거는 1S제곱 플러스 R제곱 2분의 1승이고 두 번째는 R제곱의 3승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걸 통분을 하면 S제곱 플러스 R제곱 3승 하면 이건 앞에 건 S제곱 플러스 R제곱 R제곱에 비례하는 양이니까 이거 틀림없이 이걸 적분하면 여기 R제곱분의 1 R제곱분의 1이 있는데 위에 R이 있으니까 여기 R분의 1이 빠졌네. 다음과 같이 집어넣으면 우리 적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이걸 적분하면 요거가 된다는 걸 우리 이제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제로를 집어넣으면 0이죠.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분모에서 R이 S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네. 근데 이건 그러면 S분의 S 1이죠. 그래서 뭐냐면 뮤0 2파이 R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는 전류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놔뒀을 때 내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바로 그 방향이고 크기는 R분의 1에 비례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점점 재밌는 걸 해서 뭐냐면 이번에는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이렇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거에서 원호가 있으면 원호의 중심에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가 얼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호가 이루는 각도가 파이라고 하면 물론 아니 도선이 이렇게 끊어졌는데 어떻게 전류가 흐릅니까?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게 전류가 흐르려면 사실 이렇게 회로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그거 다 복잡하지만 우리 그 중에서 그럼 각각에다 만들어내는 마그네틱 필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요 요소 엘리먼트에 의해서 만드는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보면 먼저 이것도 잘게 자르라고 잘게 잘랐어요. 그리고 여기 DS 전류가 이렇게 여기 아주 작은 부분 DS 여기서 여기까지 R 크로스 DS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인가? DS 크로스 R을 해야지. 나오는 방향이죠. 이거는 전류가 이게 조그만 부분이 전부 다 나오는 방향이니까 틀림없이 나오는 방향이라는 사실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마그네틱 필드는 틀림없이 나오는 방향이겠구나 하는 걸 알죠. 이제 크기를 구해야죠. 크기는 dB는 뮤0 I R 3승분해인데 여기 반지름이 R이라 그러면 R은 R제곱분의 1 I ds R과 ds 사이의 각도 ds는 항상 원의 접선 방향이니까 이 R 벡터의 방향과는 항상 수직이죠. 어디서나. 그래서 사인 90도는 항상 1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거 뮤0 I ds 나누기 4파이 R제곱 이제 적분하면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5까지 0부터 5까지 적분을 하면 돼. 뮤0 IR 어떻게 썼냐면 DS를 그럼 써야 되는데 DS는 반지름이 R이고 그 각도가 DS를 만드는 각도가 D파이면 RD파이가 DS죠. 그래서 DS를 RD파이로 바꾼 다음에 R은 서로 상쇄되고 요거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4파이 R분의 뮤0 I 파이 각도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이무의 각도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특별한 경우인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 어떻게 전류가 흐르나요? 동그랗게 도선이 있으면 배터리가 있어야지 도선이 전류가 흐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되면 도선의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요?
배터리도 없는데가 아니고 우리 요렇게 만든 다음에 그 배터리 연결해요. 이렇게 꼬아서 다음과 같이 연결해요. 꼬는 이유는 나중에 알려줄 테고, 그러면은 여기는 한쪽은 I, 한쪽은 마이너스 I로 흐를 테니까 전류가 0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 저렇게 해서 전류고리를 만들면 그때는 파이가 얼마가 되냐면, 이건 라디안으로 쓴 거니까 2파이를 집어넣으면 2R분의 뮤0 I,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원형 도선의 전류가 I가 흐를 때 그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예요. 물론 도선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오른손을 쓰면 나오는 방향은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직선 도선에 의해서 생긴 거 2파이 R분의 뮤0 I, 이거는 2R분의 뮤0 I,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도선인 경우에는 파이가 없어지지만 이거 한 바퀴 도는 건 뭔가 파이를 더 곱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그래서 이게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면 나중에 쓰기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도선이 다음과 같이, 여긴 직선이고 반지름 R인 원호, 여기 수직이에요.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90도란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가는 다음과, 물론 도선이 다른 데도 이렇게 퍼져 있지만 다음과 같이 생긴 도선에 의해서 생긴 마그네틱 필드는 구해야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거는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직선 도선과 원호의 도선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요거에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 요거에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 요거에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를 더하면 되는 거죠. 요거에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는 이게 중심을 향하네. 그럼 여기서 있는 DS가 있으면 DS랑 R 벡터랑 항상 서로 평행하죠. 그럼 DS 크로스 R이 0이죠. 따라서 이 도선에 의해서 이 점에 주는 마그네틱 필드는 없어요. 어느 점이나 전부 다 DS 크로스 R은 0이니까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R의 방향, DS의 방향만 바뀌었지 R이랑 서로 180도 차이가 있으니까 역시 0이고, 그럼 요거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건 우리 아까 했었죠.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 했었죠. 자, 여기다가 90도면 반드시 레디안을 써야 되니까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6R분의 뮤0 I, B는 16R분의 뮤0 I. 물론 방향은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흐르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우리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어요. 벡터니까 반드시 크기와 방향을 정해줘야 되죠. 또 다른 예는, 이제는 이렇게 돌아가는 전류 룹이 있으면 이거에 의해서 요게 원호고 반지름이 B, 반지름이 A인 원호에 전류 I가 이렇게 흐르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죠? 아까 금방 앞에 거를 보면 요거랑 요거에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는 없을 테고, 요거에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는 작은 거는 금방 이렇게 바뀌네. 작은 건 전류가 이렇게, 큰 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요거에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는 나오는 방향, 요거에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근데 아까 본 것처럼 R분의 1에 비례할 테니까 이게 더 마그네틱 필드를 크게 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방향은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일 테고, 크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뮤0 I 4파이 R분의 뮤0 I니까 크기는 이렇게 0 안 됐네. 뮤0 I 4파이 B분의 1 빼기 A분의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왜 이걸 뺐냐 하면 반대 방향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죠. 다음의 문제는 도선을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돌려서 다음과 같이 놓은 거예요. 또 전류를 흐르게 해요. 그러면 요 원의 중심에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는 그럼 어떻게 하나? 이렇게 흐르지만 그러면 여기 흐르는 도선, 전류가 흐르는 도선과 일로 쭉 흐르는 전류 두 개 합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에서 생기는 거는 마그네틱 필드가 나오는 거, 요것도 나오는 거니까 두 개의 크기를 더하면 되죠. 두 개의 크기를 더하면 되는데 물론 방향은 나오는 방향으로. 크기는 μ0I 2파이분의 1.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R분의 1,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이게 2파이 R분의 μ0I 였었죠. 요게 2R분의 μ0I 였었죠. 우리 그것을 더하면 플러스 파이.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죠. 요거랑 생긴 거랑 요거랑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오케이. 쉽네. 그러면 이제는 도선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전류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먼저 계산하기 전에 먼저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이렇게 도선이 전류가 흐르면 마그네틱 필드가 생긴다고 했죠. 주위에 마그네틱 필드를 어떻게 만드나?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다 그랬죠. 이건 마그네틱 필드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이 도선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마그네틱 필드, 이거에서 만들어진 마그네틱 필드 안에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놓여 있는 거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마그네틱 필드 안에 있으면 힘을 받죠. 어떻게? IL 크로스 B의 힘을 받죠. B는 아래 방향이고 이 전류가 다음과 같이 흐르면 IL 크로스 B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받죠. 자,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이게 전류가 흐르면 이 주위에는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고 그 마그네틱 필드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또 있는 거죠. 우리 그럼 이것도 역시 힘을 받을 거예요. 힘을 어떻게 받냐면,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나오니까 B, I, L 크로스 B니까 반대 방향으로 받죠. 그러니까 서로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 서로가 잡아당겨요. 그죠? 이게 만약에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서로가 밀어요. 우리가 생각한 거, 지금 한 거에 L이, 여기서는 이게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여기서는 L이 부호가 바뀌는 거고, 이게 전류가 똑같이 바뀌면 여기서는 B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서로 밀고,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서로 잡아당기죠. 우리 이거는 한쪽에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 안에 다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받는 힘을 계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그 크기는 우리 물론 요 길이 L,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길이 L인 도선이 받는 힘을 보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FBA를 계산을 해보면, BA가 뭐냐면 A에 의해서 도선 B, 길이 L인 도선 B가 받는 힘을 저렇게 나타내고, 여기서 생기는 요 전류 IA에 의해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는 도선인 경우는 2파이 D분의 μ0IA죠. 이 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IL 크로스 B인데 이쪽 방향은 이쪽이고 크기는 IB LB죠. A에 있어 생긴 거. 우리가 보면 IA, BA 사이 각도는 수직이니까 90, 90도 1. BA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으니까 2파이 D μ0 L IA, IB로 주어지죠. 거꾸로 FBA가 아니라 AB는 둘이 있으면 미는 방향, 이게 지금 같은 방향이면 잡아당기, 가만히 있어봐. 나도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같은 방향이면 잡아당기죠. 같은 방향이면 잡아당기고 반대 방향이면 서로 밀죠. 여기서는 이거 B를 계산할 때 여기 IB고 FAB는 IA니까 여기서 IA랑 IB가 바뀐 거일 텐데, 이 힘은 IA와 IB를 곱한 양이기 때문에 AB를 바꾼 거에 대해서 답이 변하지 않죠. 당연히 그래야죠. AB를 바꾼 거에 대해서
웨이브를 바꾼다는 거는 이렇게 보거나 앞에서 보거나 뒤에서 보거나 AB를 바꾸는 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경우에 받는 힘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로 도선 I1이라는 전류가 흐르고 이번에는 그냥 도선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길이 A인 정사각형의 도선으로 되어 있는 고리에 다음과 같이 전류 I2가 흐를 때 가까운 변이 이 긴 무한히 긴 도선에서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게 받는 힘은 얼마냐? 그걸 생각해야 되죠. 물론 이게 받는 힘은 왜 생기냐면 이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 안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거에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를 그래서 여기서 그려놨어요.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갈 테니까 여기는 들어가는 거, 여기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근데 불행하게도 크기는 일정하지 않아요. R분의 1이니까 여기가 세고 갈수록 약해지죠. 여기는 균일하게 그렸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죠. 그러면 요게 받는 힘은 I2 L 크로스 B 이쪽 방향, 요건 이쪽 방향. 그렇지만 여기 각각 마그네틱 필드가 같고 항상 서로가 상쇄가 되니까 이거는 이 두 개가 받는 힘은 서로 항상 상쇄가 돼요. 문제는 요거랑 요거죠. 근데 이거는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받는 힘이 상쇄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거에서 받는 힘은 IL 크로스 B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건 IL 크로스 B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게 더 크죠. 이쪽으로 밀려 내려갈 건데 내려가는 힘의 크기는 내려가는 힘의 크기는 F 다운 빼기 F 업. F 다운이 얼마인가?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조금 아까 뭘 봤지? 이거 있잖아. 2파이 D 분의 뮤 제로 L. 2파이 금방 바뀌었네. 아 이거 2파이 D 분의 금방 헷갈리죠. 2파이 D 분의 뮤 제로 이거 하나를 바꾸면 그러네. 뮤 제로 길이가 얼마야? A I B 빼기 2파이 얼마죠? D 플러스 A 뮤 제로 A I1 I2 따라서 이거는 2파이 분의 뮤 제로 A I1 I2 D 플러스 A 분의 1 분의 A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좀 더 간단히 해서 예쁘게 쓰면 뮤 제로 A 제곱 I1 I2 2파이 D 플러스 A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과연 이게 그럴듯한가를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나? A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0이지. 왜냐하면 전류가 하나도 흐르지 않으니까. D가 0으로 가면 문제가 있죠. 이게 달라붙으니까. 오케이.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과 같은 거는 뭐냐면 무슨 장치냐면 일렉트로마그네틱 레일 엑셀러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레일이 있고 여기다 마찰이 아주 작은 곳에다가 다음과 같은 도선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이 사이에서 잘 미끄러질 수 있게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류를 확 흘리면 어떻게 되죠? 전류를 확 흘리면 어떻게 되나? 요게 받는 힘은 어떻게 계산하나? 요것을 만들어내는 마그네틱 필드, 요게 만들어내는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그 안에 도선이 전류가 흐르니까 힘을 받겠죠.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니까 I, L 크로스 B 이쪽 방향. 이것도 역시 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게 서로 두 개가 합쳐져서 두 개의 마그네틱 필드 안에 있는 요게 받는 힘이 있죠. 그래서 정지하고 있다가 받는 힘을 가서 이 레일을 탁 나올 때
그때 받는 나올 때 가지는 카이네틱 에너지가 얼마냐 하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단면을 보면 여기서부터 반지름 R, 요것도 반지름 R, 다음과 같은 물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힘은 마그네틱 필드가 일정하게 아니라 이제 변하니까 여기서 본 것처럼 이걸 X축이라고 하고 R만큼 R부터 길이가 얼마야? D-R까지 요 사이에 있는 도선이 받는 힘을 계산을 해보면 요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DX라는 곳에 있는 DF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요거에서 생기는 먼저 봐야죠. 이렇게 생기는 게 요게 X면 요건 D-X일 텐데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는 B1A에서 다 나오는 건데 뮤0 I E 파이 X B2는 뮤0 I E 파이 D-X 받는 힘은 I L 크로스 B인데 L과 B가 수직이니까 다음 같은 걸 쓰면 되니까 여기다가 I 전류도 똑같이 I로 흐를 테고 길이는 DX B는 두 개를 더해야 되죠. 그럼 뮤0 I E 파이 X분의 1 더하기 D-X분의 1 이렇게 쓴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더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F는 뮤0 I squared 2파이 그 다음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떻게 R부터 D-R까지 X분의 1 D-X분의 1 요거 적분하면 log X 나누기 D-X죠. 자, 그래서 우리 요거를 집어넣으면 뮤0 I 제곱 2파이 얼만가? D-R을 집어넣으면 log D-R 나누기 R 빼기 R을 집어넣으면 이거 제곱이네. 그 2배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중간에 있지만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 길이가 L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 힘을 이렇게 돌아가니까 전류 힘을 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니까 힘을 가해서 일을 하니까 틀림없이 전류를 통해서 이게 일을 한 거죠. 일을 한 게 여기에 일과 에너지 정리에 하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주어질 테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한 일 힘 똑같이 일정할 테니까 우리 이 양은 파이분의 뮤0 Li squared log D-R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좀 뭐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문제들에서 비오사발의 법칙을 써서 마그네틱 필드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전하가 있는 전기장을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때도 쿨럼의 법칙을 써서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그거를 좀 더 간단한 동등하지만 간단한 가우스 법칙을 써서 계산을 했는데 우리 마그네틱 필드도 그런 그것과 동등한 좀 쉬운 계산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그게 우리 소위 암페어 법칙이에요. 암페어 법칙은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가우스 법칙은 어떤 적당한 가우스 폐곡면을 잡을 때 거기서 일렉트릭 필드가 나오는 플럭스를 다 합해서 플러스면 그 안에 뭔가 플러스의 전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게 넷 차지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만 다 합한 게 플러스여야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다는 그런 감이 있었죠. 여기서도 보면 이게 도선을 위에서 보면 도선이 전류가 이렇게 도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위에서 보면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I1, I3 나오고 I2는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는 이거는 틀림없이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있을 테고 이것도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있을 테고,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임의의 이제는 패곡면이 아니라 패곡선을 잡아요. closed loop, 패곡선을, 그래서 그 암페어 룹이라고 하는데, 패곡선을 잡으면 요 패곡선에 따라서 이것에 의해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가 각 점마다 있을 텐데, 그 마그네틱 필드를 요 패곡선에 따라서 쭉 더해요. 우리 그런 거를 라인 인테그랄이라고 해요. 특별한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적분을 해요. 적분을 하면 암페어 법칙은 뭐냐면, 이 양이 요 같은 패곡선 안에 있는 넷 커런트에 비례할 거라는 거죠. 우리 그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암페어 룹 바깥에 있는 거는 전류,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면,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생기냐, 한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어떻게 생기냐면, 도선이 있으면 이렇게 주위 둘레로 다음과 같이 생기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심원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B가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 자기 자신에서 닫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다음과 같은 마그네틱 필드를 임의의 패곡선을 따라서 적분을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물론 도선의 방향이 있죠. 여기서는 요 커브의 방향과 마그네틱 필드의 각도가 90도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플러스지만 어디서 보면 반드시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렇게 갇힌 곳에서는 어떤 임의의 커브에 따라서 마그네틱 필드를 적분해도 항상 되게 상쇄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이쪽으로 돌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다 하면 요거는 플러스인 것 같고, 요거는 그 반대 방향으로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보면 BDS는 μ0, 그 다음에 I enclosed, 그 패곡선 안에 있는 전류의 합으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이 커브는 이렇게도 감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감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방향을 정하나요? 여러분들 맘대로 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서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라고 하면, I가 양수라는 얘기죠. 양수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커브를 따라서 오른손을 네 손가락을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방향으로 나오는 넷 커런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거꾸로 했다면 다음과 같이 될 테니까 I가 음수가 되겠죠. 똑같은 상황에서 거꾸로 했다면 이쪽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양수 방향이 될 테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방향은 여러분들이 아무 방향으로나 정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방향을 정하는 순간 전류의 포지티브한 방향이 어딘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전류가 다음과 같이 나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패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적분을 이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돌았을 때 enclosed current는 이쪽 방향이 플러스니까 enclosed current는 I1 빼기 I2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적분기호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는 거는 특정한 패곡선을 따라서 적분하는 라인 인티그랄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것이 쓰면 요게 B와 DS 사이의 각도를 코사인 테타라고, 물론 코사인 테타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럼 암페어 법칙이 앞에서 봤던 비오사바레 법칙이랑 동등하냐? 답을 얘기하면 동등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풀어왔던 문제를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류가 흐르는 경우 도선을 확대해서 전류가 이렇게 유니폼하게 다음과 같이 반지름 R인 곳에 흐르면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알려면 아까 말한
대칭성이나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틀림없이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이 이렇게 감는 방향이란다. 감는 방향인데 틀림없이 이거는 요 축을 중심으로 아무리 회전을 해도 똑같기 때문에 반지름이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마그네틱 필드는 전부 다 같아야 될 거라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같은 곳에 R인 곳에서는 전부 다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는 같고 이쪽으로 감는 방향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암페어 룹은 아까 말한 라인 인테그랄을 가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룹을 골라야 되죠. 물론 임의의 룹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지만 그러면 우리 계산하기 어렵죠. 우리 제일 쉬운 룹을 생각하면 바로 반지름 R인 원, 요걸 중심으로 하는 원에 대한 원을 암페어 룹으로 잡으면 제일 쉬울 테니까 우리 그걸 고르면 어떻게 되냐면 임의의 곳에서 DS랑 마그네틱 필드는 항상 평행이에요. 그러니까 B.DS는 그냥 B 곱하기 DS로 쓰면 되죠. 그래서 B.DS는 이렇게 써야 되지만 이게 항상 1이니까 B.DS, 근데 B는 여기서 크기가 항상 일정하다니까 적분 밖으로 나오고,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원주의 길이죠. 얼마냐면 2πr이죠. 이게 2πr 곱하기 B, 그게 아까 뭐라 그랬죠? 뮤0 곱하기 그 안에 흐르는 커런트 I,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지난번에 비오사버의 법칙으로 계산했던 바로 그 마그네틱 필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보면 왜 그럼 비오사버의 법칙에서 뮤0 오버 4파 나누기 4파이라는 복잡한 식을 썼냐면 암페어 법칙에서 여기 나오는 게 간단하게 보이려고 우리 다음과 같은 우리 쿨럼의 법칙과 가우스의 법칙의 관계랑 비슷하게 우리 그런 식으로 우리 상수를 조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도선을 확대해서 우리 바깥에서만 봤지만 우리 이제는 이게 도선이 조그만한데 이제 도선을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 안에 전류가 유니폼하게 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류가 유니폼하게 흐르면 요 바깥에서의 마그네틱 필드랑 요 도선 내부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우리 바깥의 건 우리 구했어요. 그죠? 바깥의 건 이게 2파이 R분의 뮤0 I로 R분의 1로 감소하는 걸 알았죠. 요 안에는 이 안에도 물론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방향과 반지름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도 도선 내부에 다음과 요걸 중심으로 하는 원을 암페어 룹으로 따지면 여전히 B와 DS는 서로 평행일 테고, 따라서 요 경우에 암페어 법칙을 적용하면 B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은 역시 두 개의 곱으로 쓸 수 있고 B는 일정하니까 나오면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인클로즈드 커런트인데 그럼 이 밖에 있는 커런트들은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뮤0 곱하기 I인데 균일하게 흐르면 흐르는 에어리어에 비례하죠. 흐르는 에어리어, 그러니까 R제곱에 비례할 텐데, 그래서 뭐냐면 I 전체 면적분의 요 작은 노란 암페어 룹 안에 있는 원의 면적 이렇게 나누면 파이가 없어지고 R제곱분의 라지 R제곱분의 스몰 R제곱,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그래서 R이 여긴 R 여긴 R제곱이니까 2파이를 나눠주고 R에 비례한 양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R에 비례하고 바깥에서 R분의 1인데 과연 저게 R에서 라지 R에서 컨티뉴어스 한가를 보면 스몰 R에다 라지 R을 집어넣으면 2파이 R분의 뮤0 Y니까 바로 요 값이랑 같게 돼서 다음과 같이 여기서 연속인 다음과 같은 마그네틱 필드의 분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도선이 쭉 크게 있는데 가운데가 뻥 뚫린 거예요. 가운데 반지름 A인 이 원 통은 뚫려 있고 바깥에 B가 있으면 여기에 유니폼한 전류 I가 흐른다. 그럴 때 여기에서 각각의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되는가? 를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걸 물어보는데, 물론 여기서도 그 암페어 룹을 잘 구해야 되겠지만 전류가 이 바깥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그렇지만 어디건 어느 곳에서나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R이 일정하면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는 대칭성은 변화가 없죠. 그럼 따라서 요 R이 A보다 작을 때는 요 암페어 룹, 항상 그걸 중심으로 하는 암페어 룹을 그리면 R이 A보다 작을 때는 2파이 R 곱하기 B가 그 안에 있는 커런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안에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0이고 R이 B보다 클 때는 여기 흐르는 전류, 전체 전류가 I라고 하면 우리 이거 아까 봤었죠. B는 2파이 R분의 뮤0 I. 아주 쉽게 쓸 수 있죠. 문제는 요 사이에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되나? 2파이 R 곱하기 B는 역시 라인 인테그랄이 맞고 뮤0 I를 봐야 되죠. 요 안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가를 봐야죠. 역시 에어리어에 비례하죠. 에어리어에 비례하니까 에어리 파이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전체 에어리어가 얼마야? B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R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요거에 I를 곱하면 되죠. 그죠? 여기다 파이를 곱하면 요 파란 부분의 면적이고 이거 전체에서 요걸 뺀 거고 요거는 요게 있을 때 요 안의 면적에서 요거를 뺀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그 사이에서의 B는 2파이 R분의 2파이분의 뮤0 I A제곱. 물론 보면 R이 A일 때는 0, R이 B일 때는 요거랑 같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것도 이걸 R의 함수로 마그네틱 필드를 그려라. 그러면 A, B 여기서는 0.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밖에서는 R분의 1. 여기서는 뭐 대충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어떻게 그리려고 하니까 좀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뭐 그릴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제 간단한 도선 하나 있는 걸 봤지만 우리 실제로는 도선을 이렇게 감아서 코일을 만들어요. 이런 걸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불러요. 솔레노이드가 있으면 우리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생기는지 봅시다. 우선 이게 도선을 이렇게 촘촘히 감지 않고 이렇게 도선을 감아 놓으면 이게 보기가 좀 어렵죠. 여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들어오는 거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각각의 도선이 만드는 마그네틱 필드는 각각의 도선이 만들어내는 마그네틱 필드가 쭉 더해지면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걸 살펴보면 여기서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도는 방향, 이것도 도는 방향, 이것도 이렇게 도는 방향, 이거는 들어가니까 도는 방향. 그러니까 보면 전부 다 방향들이 뭐냐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굉장히 이 안에서는 기어가 많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세게 흐르고 물론 바깥으로 나가면서 좀 더 퍼지고 이 바깥에 이렇게 다음과 같은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점점 촘촘히 감아 놓으면 요 틈으로 사이로 나가는 건 점점 줄어들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여기서는 퍼지지만 요 내부에서 보면 거의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주 이상적인 경우는 요게 정말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고 바깥에 있는 H 이펙트를 무시하면 요 안에서는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랑 같은
전기에서 보면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려고 한 적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만들죠?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를 만들면 돼요. 물론 한 판만 있어도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전 공간에 퍼지는 일렉트릭 필드죠. 그게 아니라 주어진 공간에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를 주려면 패럴렐 플레이트 컨덕터를 커패시터를 놓으면 되죠. 그걸 했더니 어떻게 무슨 일을 벌였냐면 공간에서 로컬라이즈 된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를 만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회로에서 특별한 곳에 전기 에너지를 일렉트릭 에너지를 저장시키는 디바이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음과 같이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를 로컬라이즈 된 곳에 만들 수 있으면 마그네틱 에너지도 있을 테고 그 마그네틱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회로의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로컬라이즈 된 유니폼한 필드를 만드는 디바이스들이 그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그네틱 필드에 관해서는 솔레노이드라 이거예요. 그러면 말은 그렇지만 우리 이러면 이 안에서 그럼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는데 우리 이제 계산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복잡한 그림을 간단하게 반을 뚝 잘라서 그 단면으로 생각해 보면 촘촘히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유니폼한 마그네틱 물론 바깥에서는 있지만 우리 그걸 무시하고 얘는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촘촘하게 감았다는데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는데 단위 길이당 n번 스몰 n으로 주어진 n번 감은 솔레노이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곳에서 암페어 룹을 어떻게 잡는 게 제일 좋을까? 바깥에서는 0, 안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인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내 손 감는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는 거죠. 우선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암페어 룹은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한쪽은 들어오고 한쪽은 나가는 다음과 같은 암페어 룹을 잡으면 우리 이거에 대해서 암페어 법칙을 적용하면 여기서는 바깥에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0이니까 이거에 의한 라인 인테그랄은 0. 요거는 B.ds가 항상 수직, B와 ds는 수직이니까 0. 요거만 생겨요.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요거를 암페어 법칙이 있는데 왼쪽은 길이를 h라고 하면 b 곱하기 h 오른쪽은 요걸 써야 되니까 뮤제로 하나에서 전류가 i가 흐르는데 이 안에서 전류가 몇 개 흐르나 단위 길이당 n 그게 h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마그네틱 양쪽에서 h를 없애주면 b는 뮤제로 in이라는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드는 장치가 바로 솔레노이드예요. 단위 길이당 감는 횟수가 크면 클수록 우리 마그네틱 필드가 점점 더 커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죠. 토로이드가 뭐냐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솔레노이드로 이렇게 코일을 길게 만들었죠. 이렇게 휘어서 양쪽 끝을 붙여요. 그러니까 도넛 같이 생긴 거죠. 긴 거를 여기 양쪽 끝에 이렇게 붙여서 만든 게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이거를 여러 번 해본 결과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은 다음과 같이 그리면 되죠. 어떻게 그리면 되더라? 까먹었네. 이렇게 그리면 되죠. 우리 도넛 가게에서 항상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솔레노이드가 긴 게 있으면 이걸 둥그렇게 휘어가지고 양쪽 끝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물론 단면이 원형일 수도 있고 도넛처럼 단면이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그래요. 단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별로 신경 안 쓰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은 나왔다 들어오고 나왔다 들어오고 하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이 안에 있는데 바깥은 없죠. 원래부터 솔레노이드보다 바깥은 없었으니까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은 이제는 펴졌으면 유니폼한데 그걸 휘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방향은 전류 방향으로 감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다음과 같은 동심원을 그릴 테고 역시
요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에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마그네틱 필드는 요 점에서부터 거리 r만큼 있으면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 그러면 암페어 룹은 반지름이 r인, 중심에서 반지름이 r인 다음과 같은 걸 잡으면 B 닷 라인 인테그럴은 B 곱하기 2파이 R. 우리 이게 나온 건 다 알죠. B 닷 DS가 B 곱하기 DS고 B가 일정하니까 앞으로 나가면 DS는 2파이 R이니까 이건 어떻게 되나? 요 안에 있는 전류가 얼마죠? 이거 다죠. 하나가 I무게 흐르는데 이게 N번 감은 거라면 이때는 단위 길이당이 아니라 전체 감은 거. 왜냐면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뮤0 I 라지 n이 뭐냐면 전체 감은 횟수예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B는 2파이 R분의 뮤0 I N 나누기 R분의 1. 이건 솔레노이드인 경우에는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지만 이거는 R분의 1에 비례하는 마그네틱 필드죠. 우리 다음과 같이 토로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토로이드라고 불러요. 우리 암페어의 법칙을 쓰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대칭성을 가진 물체들의 전류가 흐를 때 마그네틱 필드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구했던 건 뭘 구했냐면 우리가 비오사발의 법칙을 쓰든 암페어의 법칙을 쓰든 우리가 구했던 게 뭐냐면 긴 직선 도선이 있을 때 그 주위에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 그 다음에 원형 도선이 있을 때 전류가 흐를 때 우리 마그네틱 필드는 어디서 구했냐면 여기서만 구했어요. 중심에서만. 중심이 아닌 곳에서는 이후의 점에서는 구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지난번에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때처럼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때 여기 전하가 유니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대칭 축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어떠느냐 하는 문제처럼 전류 I가 흐를 때 중심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곳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얼마냐 우리 이건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 물론 이렇게 약간 달라지면 거기서도 구할 수는 있지만 좀 더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렇지만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다음과 같이 돌면 우리 전류가 흐르는 도선 고리가 마그네틱 필드 안에 들어가 있을 땐 토크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이렇게 도선 고리가 생기면 이 도선 고리에다가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생기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어떻게 구했더라? 요거의 면적 곱하기 흐르는 전류 곱하기 감은 횟수죠. NIA로 주어지고 뭐더라? 방향은 전류를 감는 방향 이쪽으로 주어지는 게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이렇게 있을 때의 마그네틱 필드죠.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구 자석이 바로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있는 물체예요. 우리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얘기했을 때도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랑 인듀스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얘기했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듀스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는 처음에는 전하의 중심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일치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그 안에 있는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induced electric dipole moment가 생기고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꺼주면 다시 일렉트릭 dipole moment가 없어지고 그렇지만 물 분자처럼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지 않아도 가지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라고 했는데 똑같은 아이디어를 일렉트릭 필드를 마그네틱으로 전부 다 일렉트릭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마그네틱이라는 걸로 바꾸면 자기장에 대해서 똑같이 성립해요. 인듀스드 일렉트릭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있지만 우리 그건 나중에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랑 약간 성격이 다르니까 우리 생각하지 않고 우선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라는 거 퍼머넌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 물체 자신의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있는 경우 그런 물체를 우리가 자석이라고 불러요. 매그넷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크게 그렸지만 그러니까 매그넷이 이렇게 작게 있는 걸 확대해서 그리는 거예요. 매그넷이 있으면 여기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 N극에서 나와서 우리 마그네틱 필드 라인을 그리는 법을 우리 안 배웠지만 일렉트릭 필드 라인을 그리는 거라서 생각해 보면
일렉트릭 필드 라인은 플러스 차지에서 마이너스 차지로 나온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마그네틱 차지가 없다는 건 우리 일렉트릭 차지는 있지만 마그네틱 차지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죠. 무슨 말이냐면 이걸 딱 자르면 일렉트릭 차지는 뭐냐면 여기 플러스 전화 있고 마이너스 전화 있을 때 딱 자르면 이쪽은 플러스 전화로 남고 이쪽은 마이너스 전화로 남는다는 거예요. 자석은 뚝 자르면 이쪽은 N극만 있고 이쪽은 S극만 있냐? 그런 일 안 일어나죠. 끊자마자 S극, N극 생기면서 두 개의 자석이 되죠. 항상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로 깨지지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만 모여있는 마그네틱 차지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는 반드시 나오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있으니까.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마그네틱 필드는 퀄리터티브하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게 굉장히 작아지면 원형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랑 똑같은 마그네틱 필드를 줄 거는 당연하죠. 그걸 도선에 전류가 흘러서 만드느냐 아니면 실제로 퍼머넌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있는 물체로 만드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는 똑같은데 이제 그걸 계산해 보겠다는 거죠. 어디서? 원형 도선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C만큼 떨어진 곳에서. 이건 암페어 법칙을 쓰기가 좀 어렵죠. 그죠? 라인, 암페어 룹을 잡기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는 이거는 무식하게 비오사발의 법칙을 써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 있는 아까 있던 도선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단면으로 이렇게 단면을 본 건데 그래서 이렇게 도선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 동그란 원이고 여기 나오고 여기 이렇게 됐다는 거는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고리 위에 다음과 같이 떨어진 경우. 그러면 그 중에서 여기 지금 나오는 부분에 DS가 그러니까 이쪽 나오는 방향이죠. DS와 R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IDS 크로스 R을 하면 DS 크로스 R을 하면 이 방향으로 생길 거라 이거예요.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으로 생기면 틀림없이 그거는 이 C축의 평행인 DB 패럴렐이랑 그거 수직인 거랑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는 순간 대칭성에 의하면 요거랑 반대에 있는 거는 틀림없이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줄 테고 그러면 이것도 나누면 이쪽 성분은 반대에 있는 거는 계속 서로 상쇄시켜 주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 점에서는 C축에 평행한 다음과 같은 마그네틱 필드 성분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계산할 거예요. 이걸 계산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 지오메트리에서 여기 90도, 요거랑 요걸 더하면 90도, 요거랑 이게 90도니까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90도가 이게 알파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럼 요거에 생기는 dB는 뮤0 나누기 4파이 I ds R 제곱분의 1 ds와 R 사이의 각도 ds와 R 사이의 각도는 얼마죠? 90도예요. 왜? R 벡터는 이 슬라이드 표면 위에 있죠. 그 방향이 어디 있든 DS는 슬라이드의 수직인 방향이죠. 그러니까 R 벡터랑 이거는 항상 90도예요. 생긴 건 방향이 이상하게 보여도 그죠? 90도예요. 1. 그 중에서 요거의 패럴렐한 성분은 요거의 코사인 알파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뮤0 4파의 R제곱분의 1 뮤0 I ds 코사인 알파. 이제 알파 ds가 있는데 더해주고 싶은데 뭘로 해주면 통일해주면 되냐면 s ds. 그래서 보면 이걸 다 써주면 r은 스몰 r은 이게 g가 고정되니까 g제곱 더하기 r제곱의 스퀘어 루트. 코사인 알파는 r분의 라지 r. 그러니까 r 3승분의 라지 r이죠. r 3승이 스몰 r 3승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놓고 봤더니 R은 고리의 반지름으로 픽스가 고정돼 있죠. C도 S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고정돼 있죠. S는 뭐예요? 이쪽 방향이 DS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S에 전혀 상관이 없는 양이죠. 그러니까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S만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원의 둘레죠. 2파이 R이에요. 2파이 R. 2파이 R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답을 안 썼네? 답을 쓰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답을 쓴 건데 2파이 R을 했으니까 2파이 R을 집어넣으면 요거죠. 이게 요 점에서의 값이에요. 근데 우리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있을 때는 둘 사이의 거리가 플러스 차지랑 마이너스 차지가 D Q 곱하기 D인데 D가 굉장히 작은 경우,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경우를 생각했었죠. 우리도 그럼 뭐냐면 여기서도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경우, 그게 언제냐면 Z가 large R보다 굉장히 큰 리밋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죠? Z가 R보다 크면 이거 무시하면 되죠. 그러니까 Z 3승분의 1이죠. Z 3승분의 R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보면 분자 분모에다가 파이를 곱하고 나눠주면 뮤0 I 파이 R제곱 나누기 2파이 Z 3승 2파이로는 뮤0 I 파이 R제곱이 에어리어죠. I 하나 감겨 있으면 1이지만 이게 n번 감겨 있으면 NIA로 쓸 수 있죠. 요게 뭐냐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의 크기예요. 우리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방향은 지금 이 방향인데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의 방향도 같은 방향이죠. 이 방향에서는 마그네틱 다이폴 요거를 뮤 벡터라고 쓰면 B 벡터는 뮤0 나누기 2파이 Z 3승분의 뮤로 쓸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비슷해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로도 1/2파이 엡실론 0분의 1 Z 3승분의 P로 주어졌었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러면 마그네틱 다이폴에 의해서 생기는 적어도 요 끝점 요 수직축에서 요거의 마그네틱 필드랑 혹은 전체 분포가 마그네틱 필드랑 일렉트릭 다이폴에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는 똑같은가 보다, 똑같이 생겼나 보다, 저렇게 멀리 떨어졌을 때 같은 걸 보니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렉트릭 다이폴의 경우에 일렉트릭 필드의 분포, 마그네틱 다이폴일 때 다이폴 모먼트를 가졌을 때 마그네틱 필드의 분포를 보면 여기서는 플러스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오죠.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물론 R이 굉장히 먼 곳에서, 이거보다 굉장히 먼 곳에서의 마그네틱 필드랑 일렉트릭 필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그렇게 먼 데서가 아니라 안에서 볼 때예요. 여기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의 반대 방향이죠. 여기서는 마그네틱 필드랑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같은 방향이에요. 그죠? 멀리서는 마그네틱 다이폴에 의한 마그네틱 필드, 일렉트릭 다이폴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는 비슷한 분포를 가지지만 가까이 왔을 때는 각각의 필드의 분포는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 차이를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역시 여기는 마그네틱 차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마그네틱 다이폴도 이렇게 마그네틱 차지 플러스 마그네틱 차지 마이너스면 일렉트릭 다이폴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랑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드디어 28장을 다 내용은 다 끝냈고, 우리 이제 남은 건 문제 몇 개 풀어보면 되죠. 쉬운 문제. 전류 I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 D만큼 떨어진 곳에 전하 Q 질량 M인 물체가 이 도선을 향해서 V라는 속도로 다가오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얼마냐? 힘이 얼마라니? 이 물체를 딱 보면 생각을 해야지. 전류가 흐르니 여기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네.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전 차지가 움직이면 당연히 힘을 받지. 어떻게? Q 곱하기 V 크로스 B로 힘을 받죠. 이거에 생기는 요점에서의 마그네틱 필드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 마그네틱 필드는 전류가 흐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나오고, 그 크기는 뮤0 I, 직선 도선이면 2파이 D죠. 근데 V 크로스 B, V 크로스 B면 이쪽 방향으로 어느 쪽 방향으로 힘을 받나? 이렇게 힘을 받죠. 플러스 전환인 경우. F는 Q, V 크로스 B 서로 수직이죠. 그러니까 V, B.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닿은 것 같이 쓰면 힘을 전부 다 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잘 안 보이나? 잘 보이죠? 원형 도선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반지름 A인 곳에서 유니폼하게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서부터 D만큼 떨어진 곳에 반지름 B인 곳에 쭉 구멍이 나 있어요. 그때 요 점에서, 뚫린 점의 중심에서 여기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구하나? 그거 어떻게 구하죠? 우리 이런 거 나올 때 우리 항상 꽉 채워 넣으라 그랬죠. 제일 먼저 꽉 채워 넣은 다음에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 그래서 요 채워 넣은 곳에 생기는 요 마그네틱 필드를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꽉 채워 놨을 때 전체 전류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갔을 때, 꽉 채워 놨을 때 요 점에서 받는 마그네틱 필드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죠. 필드. 이거는 암페어 룹을 요렇게 잡으면 되니까, 꽉 채워놨으면 역시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벡터고, 반지름 R이 같으면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는 똑같을 테니까 2파이 R. 이거 왜 E라고 이거 써지? B라고 써야 되지 않나? 2파이 R B는 뮤0 I. 이 안에 전류는 에어리어에 비례할 테니까, 에어리어에 비례하면 전체 에어리어는 A제곱분의, 여기 R이면 R제곱, A제곱분의 R제곱 I. 그래서 뭐냐면 뮤0 I 오버 2파이 R A제곱. 요거는 꽉 찼을 때 요거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요 점에서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계산하지? 계산하기 어렵네? 그럼 어떻게 하나? 우리 그 점에서는 당연히 0이죠. 그러니까 우리 요 점에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재미있네. 다음과 같이 이거랑 똑같이 주어질 테고. 그럼 우리 B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다고 할까? B에서 X만큼 떨어져 있다고 할까요? X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왜 A제곱이었지? 아, 그렇지. A제곱분의
뭘로 바꾸면 되냐면 R 대신에 R-X로 바꾸면 되네. 그죠? 요거는 여기서 요 지금 요렇게 주어지니까 이것도 역시 이쪽 방향으로 잡으면 뮤 제로 2파이 이거 반지름이 얼마야? x죠. x분의 2파이 xb empty는 뮤제로 i가 얼마냐면 i의 전체 a 제곱분의 x 제곱 이렇게 돼서 는 뮤제로 i 나누기 2파이 a 제곱분의 x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b는 물론 나오는 방향일 테고 이거에서 이걸 빼주면 되니까 뮤제로 i 이거 어디 이게 2파이 a 제곱분의 1 r-x에서 x를 빼주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그럴듯한가? R이 왜 R이 왜 들어가 있지? R-X 저기 R이 있죠. 이게 R의 D-X죠. 미안. 여기서 내가 이 중심 방향으로 X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R이 아니라 이게 D-X죠. D-EX.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되죠. 그럼 이게 말이 맞나? 말이 맞는 걸 보려면 뭘 보냐면 왜 B가 없지? X가 B가 되면 X가 B가 되면 이거 쓰면 되죠. X가 B가 되면 지금 다음과 같이 풀면 되죠. 우리 내가 무슨 특별한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데 D가 D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나? D가 0이 된다는 거는 가운데가 비어있다는 뜻인데 이게 말이 맞나? D가 0이 되면 그렇죠. 맞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고 그래서 우리 28장을 다 보고 우리 28장까지 한 거는 지금 크게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봤는데 다 전부 다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거나 전하가 정지해 있는 경우죠. 이제부터는 전하가 제멋대로 움직일 경우 시간에 따라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우리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합시다.